안녕하십니까,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상의 조합원 자격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주된 부분은 세대 범위, 주택 소유 관련된 부분과 이제 주택 소유 판정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고, 추후에 각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해야 됩니다. 입주 가능일까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입주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제 준공허가를 받으면 이제 입주 가능일이 됐다고 보면 되고, 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기 때문에 실제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현재는 뭐 대부분이 해제되어서 없긴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당첨자, 지위도, 분양권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주여야 하는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세대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그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주택법에 보면 관련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제주 특별자치도, 경남의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포함이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와야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살았다가 타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계속 거주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까지만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까지 가능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면적 기준으로 34평, 35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부를 떼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안 되게 84.99라든지 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쉽게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요건을 완화했는데, 기존에는 무주택자여야 됐는데 이제 2014년 12월 23일부터는 주택 한 채까지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2014년 12월 23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벌써 11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자격 요건만을 갖추면 충분하고, 그 이전에 조합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 완화 규정은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인가 신청한 조합원 및 조합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거주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에 해당되는 과세를 적용받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세법상의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만, 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정의를 따르고 있고, 여기에서 주택과 준주택으로 나뉘고 있고,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자의 주택 소유를 여부를 판단할 때 거의 직계 존속, 부모님, 직계 비속, 자녀들에 해당하지 않는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나 또 형제, 자매 위아래로 직계로 된 부분들만 포함이라 하지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가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세대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세대원의 주택 소유도 함께 합쳐서 1주택 이하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지금 한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금 재혼인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 신청자의 자녀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상에 함께 되어 있으면 그것도 세대로 해서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제라든지 장인, 장모, 시부모는 여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민등록상에 함께 돼 있다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에는 세대원이긴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즉 주택법에 따른 세대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주택 소유를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본다면 주택공급 신청자, 이 조합원이겠죠. 조합원을 기준으로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본인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에까지가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제 소유한 주택의 수를 모두 합치는 겁니다. 자녀가 있다 해서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주민등록을 함께 돼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주택공급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야 하고, 그리고 배우자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만 인정을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재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세대로 묶어서 배우자와 주택공급 신청자가 1주택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주택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또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서 조합원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함께 계산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외 사유들과 상당히 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세대까지만 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주택 소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강진 변호사였습니다.